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방패, 면역 시스템. 그런데 면역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무너지면서 감기는 누구보다 제일 먼저 걸리고요. 구내염에다가 피부 트러블에다가 장염도 걸리고요. 막 사람이 완전히 피폐해지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건 장 건강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방치할 경우 염증성 장질환, 나아가서는 용종이나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냥 막막했어요. 막막했어요. 지금은 면역력 잡고 전신 건강까지 사수했어요. 면역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 면역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두들 운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때 여느 남성 못지않은 파워를 자랑하는 한 여성이 눈에 띄는데요. 200kg이 넘는 무게도 거뜬합니다. 분명 오늘의 주인공이 맞겠죠? 제가 그 23kg 감량한 강영미입니다. 면역 관리로 명을사수한 강영미 씨. 쉰이 훌쩍 넘는 나이에도 나이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건강한 체력을 자랑합니다.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만 하루 평균 2시간이라는데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매일 밥을 먹잖아요. 매일 이제 운동을 해서 이 근육에 밥을 주는 거예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을 만큼 운동엔 문외한이었다고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또 잦은 야근도 많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달달한 것들 그리고 이제 커피 믹스 굉장히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뭐 원래 되게 막 살이 찌고 뚱뚱한 건 아니었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 먹는다고 해서 그냥 살이 그렇게 많이 찔지 몰랐어요. 뭐 1, 2kg나 찌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건강을 그렇게 갉아먹는지 몰랐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살이 쪄버린 거죠. 체중이 불어나기 시작할 무렵 몸에 크고 작은 이상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제일 견디기 힘든 건 2년 넘게 이어진 소화불량이었습니다. 장은 우리 몸의 최대 면역 기관입니다. 약 60조에 달하는 체내세포 중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대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의 면역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일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사증후군은 혈액을 병들게 만들면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고혈압, 이상지지혈증,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장염이 자주 왔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만성적으로 돼가지고 음식만 먹으면 막 소화도 안 되고 가스 차고 뭐 이제 막 잦은 설사에다가 해서 이 배변도 굉장히 이제 뭐 좋았다 안 좋았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곧 괜찮아지겠지 하며 소화불량을 가볍게 여긴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장염 증세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장염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는 대장암의 위험성 또한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있는 사람은 대장암 발병 확률이 20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는 장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암세포가 생겨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뎌지는 소화력과 그로 인해 느끼는 더부룩함. 과연 우리 몸에선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걸까요? 중년의 위장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소화액과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영양소의 흡수가 어렵게 됩니다. 위에서 음식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분해되지 못한 음식물이 그대로 장에 내려가서 노폐물도 쌓이게 되는데요. 이는 곧 독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와 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소화효소의 분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효소가 부족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비교했을 때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체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포도당이 증가해서 당뇨병 등과 같은 대사질환이 잘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 혈당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혈당 체크를 해보니까 당뇨 전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살려면 이제 살도 좀 빼야 되고 혈당 관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좀 정신 차렸죠. 약해진 소화 기능으로 전신 건강까지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 그녀는 어떻게 명을 사수했을까?
척추를 쓸면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둘, 셋, 넷 내려갔다가 그대로 쓸고 올라오면서 후. 살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지만 이젠 주변 사람들 건강까지 챙겨주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자, 가자. 7. 좀 더 빠르게 속도 내. 8. 자, 그만 내려놓고. 잠깐 쉬자. 고생했어. 저쪽으로 가자. 휴, 힘들지? 근데 요즘에 좀 고민 있잖아요. 아, 왜? 뭐 때문에? 속이 좀 더부룩하고 이제 소화도 좀 안 되고요. 잘 쉬는데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글쎄, 면역력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앉은 자세도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으면 이게 이 장기가 제대로 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많이 불편해지거든. 그래서 앉을 때도 배 당기고 명치 들어서 척추를 쭉 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평소 자세 그것도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 소화 건강을 위해 영미 씨가 꼭 챙기는 것이 있답니다. 뭐예요? 아, 이거 효소야. 예전에 내가 이제 속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먹으니까 이게 속이 편안해지면서 도움이 되더라고. 노폐물도 좀 쫙쫙 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계속 잘 챙겨 먹고 있어. 영미 씨가 먹는 효소는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우리 생체 활동의 중심에 효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식사 후에 이전에 없던 식곤증이 심하거나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입냄새가 자주 난다, 살이 쉽게 찌는 것 같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이럴 때 혹시 내 몸의 효소의 활성도나 분비량에 변화가 있었는지 또 줄지 않았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체내 효소가 부족하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장내 찌꺼기로 남아서 장내 유해균 번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유해균은 장을 예민하게 만들고 각종 독소와 염증 물질을 내뿜어서 건강을 해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 독소가 쌓이게 되면 장 점막을 느슨하게 만드는 장누수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효소를 투여한 결과 경련, 팽만, 통증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